아는 척하기 좋은 축구 소식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정리하는 남자. 저는 지난 10월 11일에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보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날 경기에서는 김재우 선수와 오세훈 선수 그리고 김진규 선수의 골로 대한민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전 친선 경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아니죠. 오늘의 콘텐츠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옷장을 여는 순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옷장을 열어서 국대 어센틱 유니폼을 찾았는데 작아. 이것만 입기엔 추워. 그렇다고 후드티에 입기엔 또 작아. 그래서 다른 종목 후드티를 입고 갔어요. 이거 농구 국가대표팀 옷인데 어쨌든 그럼 나이키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랑 친해졌을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디다스랑 가장 먼저 킷 스폰서십을 맺었습니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진행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독점 계약이 없어서 아디다스와 코오롱, 프로스펙스 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삼성물산의 가자 열린 가슴으로 위크엔드와 함께 했고 중간에 이 엠파 캐주얼 위크엔드 이름이 라피도로 바뀌면서 라피도와 함께였죠. 그리고 1996년 나이키와 대한민국이 2년 30억 원이라는 계약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는 이 당시에 축구용품을 런칭하기 시작했던 때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준비가 미흡해서 이전에 라피도 유니폼에 나이키 스우시 마크만 가져다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스우시 마크만 있는 유니폼 또는 퓨추라라고 하죠. 스우시 위에 나이키가 써있는 등 막 섞여있는 유니폼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 입찰 경쟁을 했던 아디다스가 이것 때문에 크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그 다음에는 또 나이키가 함께 계약했던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서 이 초청 경기를 펼침으로써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어쨌든 2년 뒤에 재계약을 할 때는 5년 380억 원이라는 계약 금액으로 이 340억 원으로 도전한 아디다스를 한 번 더 따돌립니다. 그렇게 2002년 월드컵까지 함께 달려온 나이키. 아디다스는 2001년에 열린 한일 월드컵 공인구 발표식에서도 아예 대놓고 내년 2002년에는 나는 꼭 대한민국과 함께 할 거야 라고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나이키와 또다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또다시 나이키를 선택하죠. 물론 매번 나이키의 조건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2년 축구협회는 8년간 무려 1200억 원이라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나이키와의 동행을 선택하죠. 이렇게 나이키는 대한민국과 20년 이상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하나은행, KT, 신세계, 교보생명,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 코카콜라, 롯데주류, 넥슨과 스폰서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K리그도 함께 후원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참 좋아요. 들어가세요!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참 많은 브랜드 얘기가 나와요. 뉴발란스가 요즘 그렇게 이쁘다더라. 엄브로도 예쁘다더라. 퓨마가 우리한테 관심이 많대. 아디다스 꾸준히 우리 좋아했잖아. 어디로 바뀌는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특히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데뷔해서 유니폼이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은 불만을 토로했죠. 왜 베이퍼니트라는 신소재가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야? 왜 드라이핏을 쓰는 거야? 드라이핏 쓰는 나라 3개밖에 없다며? 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죠. 심지어 디자인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심플해? 이게 뭐야? 라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여러분은 축구를 또 얼마나 사랑하나요? 길을 다닐 때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와 힙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방송에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나오건 뭐 첼시 유니폼을 입고 나오건 야 저 사람 축구 좋아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면 오늘 축구 있는 날이야? 수원 삼성 블루인즈 유니폼 입고 다니면 동호인인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요. 뒤에 다비드 실바가 써있거나
지네딘 지단이 써 있거나 메시가 써 있으면 야, 씨 축구 정말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뭐 염기훈이 써 있고 이동국이 써 있고 박주영이 써 있으면 혹시 이름이 축구 선수랑 똑같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축구가 우리 생활에 그렇게 밀접하지가 않아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놀랐던 거는 길거리 여기저기에 FC 바르셀로나 팀 스토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가판에 가짜 제품일지라도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이나 뭐 머플러 같은 게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일본을 갔을 때도 오사카에 갔을 때 간바 오사카랑 세로스 오사카 유니폼을 입은 역직원들 그리고 그냥 팬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나요? 신기하리만치 A매치만 되면 등장하는 자칭 축구 전문가들. 우리나라에 어떤 리그가 있고 이 리그에 어떤 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축구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역시 축구는 잉글랜드, 역시 스페인 라리가 하는 축구 사대주의자들도 있죠. 우리가 우리 축구를 얼만큼 사랑한다면, 소비한다면, 찾는다면 그 어느 누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그리고 우리나라 리그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매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프로축구팀들이 새로운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고 합니다. 보통 1년 계약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기 때문인데요. 참 좋은 계약 조건을 얻기 위해서 1년씩 계약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짓가랑이 붙잡고 1년만 함께 하자고 애원하고 애원해서 찾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스폰서를 해서 얻는 수익이 별로 없거든요. 만들어주고 적자를 내기 위해서 스폰서십을 갖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유니폼일 텐데 유니폼도 기대치를 낮춰서 잡았는데도 이 기대치보다 낮게 팔려서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 팀을 후원하고 싶을까요? 소비가 되고 장사가 돼야 스폰서십을 맺겠죠.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가 사줘야 만들지. 최근에 KT가 참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좋은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축구의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K리그가 갑자기 흥행하기 시작하고 스타 선수들이 생기고 또 A매치 때마다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니까 스폰서십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듯 우리가 축구를 사랑한다면, 축구를 좋아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돈도 안 되는 거 안 해요 라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디다스는 한국 축구를 함께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리그 공인구, 리그 용품 후원하고 많은 리그 팀들을 후원했지만 2017년부로 많은 팀들과 계약을 해지했죠. 우리가 리그에 내가 사랑하는 팀을 갖고 응원해주고 그 팀을 계속해서 응원한다면, 지켜보고 있다면, 관심을 갖는다면 그 어떤 스포츠 브랜드가 그 팀을 외면할 수 있고 우리나라 축구 파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조건, 현금과 현물이 가득 든 스폰서십을 찾으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입고 다니기 좋은 예쁜 디자인과 많은 굿즈들이 있는 스폰서십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와 조금 더 친해지고 K리그와 조금 더 가까워질 때까지 축구 정리하는 남자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들어가세요!